중요한 건 지금부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자, 그 중에 보니까 이제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우리 거기 내용 중에서 중요한 것은 이 지역이란 말과 개별이 있죠. 요 두 개 차이라 보시는데 항상 볼 게 뭔가 목적이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적 보니까 나와 있지만 첫 번째 이거죠. 지역 분석에 대한 궁극적 목적은 현재 이 동네가 주로 어떤 용도로 쓰고 있을 것인가 파악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궁극적 목적이 이 말 아닙니까? 내 부동산 가격이 얼마 될 것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동네에 있는 특성을 먼저 파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이 동네가 주거지역이냐 상업지역이냐 보편적 이용을 먼저 파악한답니다. 자, 두 번째 보니까요. 어차피 내 부동산 가격은 주변 지역에 있는 땅값과 비슷하다 보니까 동네 현재 땅값이 얼마 정도 매매될 것인가 이런 걸 파악할 목적이 뭐냐 곧 이게 다른 말로 지역 분석이랍니다. 자, 그런데요 반대로 뭐 있습니까? 요 개별 분석은 항상 이거 아셔야 돼요. 감정평가된 가격은요 항상 기본 전제는 주어진 땅이 가장 잘 이용될 걸 전제로 평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현재 있는 땅이 있지만 이 땅이 가장 잘 이용될 수 있는 최유효 이용을 전제로 평가하게 돼 있어요. 무조건. 해서 현재 쓰고 있는 건물과 서로 비교한 후에 어울리지 않는 만큼 감가해서 대상 부동산의 구체적 가격을 파악할 목적이에요. 좀 따지만요. 자, 이렇게 문제 풀 때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 딱 나오지. 나오면 일관식이 항상 뭐 있습니까? 무조건 지역에 대한 설명이 쫙 들어야 된다고. 이 말은 반대로 뭐 있어요? 여기 딱 나오는 순간 개별 관련돼 있는 말이란지 이 말 나오죠. 다 틀린 거야. 거꾸로 뭐 있습니까? 이 개별이 딱 묻는 순간 절대 뭐 있습니까? 이런 말 쓰지 말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반대인 걸 자꾸 보셔야 돼요. 이 문제는. 자, 그 다음에 항상 먼저 할 게 지역을 먼저 하고 나중에 할 게 뭐 있습니까? 개별한다 이겁니다. 물론 이때 보니까 지역이 전체라면 개별은 뭐 있습니까? 지역이 저거죠? 자, 부분. 그러니까 부분 보통 쓴답니다. 그 다음에 지역이 것이면 개별은 뭐 되겠습니까? 미시죠. 그 다음 중량 우리 아마 거기 가격, 재원칙에 설명되어 있을 건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비록 여기 있는 좀 이따 하겠지만 지역 분석과 서로 관련되어 있는 가격, 재원칙은 말라면 이런 겁니다. 적합원칙, 변동이란지 예측이란지 외부성 등등이 쭉 있다는 거예요. 있지만 그 내용을 다 보지 말고 있죠. 거꾸로 요거 하나 가지고 모든 해결하시라고. 이 말은 절대 지역은 균형만 쓰면 안 된다. 이게 중요해요. 거꾸로 반대로 뭐 있습니까? 개별은 오직 균형 원칙만 써야 된다. 이렇게 하시라고요. 문제 풀 때. 자, 일단 여기서 내용을 딱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역 분석 대상. 자, 지역 분석의 대상이 3개 있습니다. 인근 지역도 있고 유사 지역도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동일 수급권을 3개. 얘들 어찌 보면 내용이 굉장히 쉬울 수가 있어요. 이래 보시면 돼요. 현재 이게 우리 학원 건물. 학원이 뭐냐? 대상 부동산. 요 대상 부동산에 있는 주변 지역이 뭐라고요? 인근 지역이죠. 요 인근 지역과 유사한 지역이 무슨 지역입니까? 유사한 지역이고 인근과 유사 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게 뭡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동일수고. 그래서 자, 여기 각각마다 키워드가 3개 있어요. 자, 요 3개를 정리하시는데 그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보니까 뭐 있습니까? 인근 지역은 가장 중요한 말이 대상 부동산 속한 지역. 두 번째, 무조건 나왔을 때 가격 나오지. 가격은 오직 직접적 영향 준다. 이 말만 쓰게 돼 있어요. 이 말 쓰는 순간 무조건 인근 지역이야. 나머지 간접이라는 용어 쓰죠. 다 틀린 거예요. 어디든지. 그래서 대상 부동산 가격에 이 말 딱 나오는 순간 이게 전부 다 인근 지역을 생각하시는 지역.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인근 지역은 절대 뭐 있습니까? 원주시라는 이 도시 전체를 보는 게 아니에요. 같은 뭐 있습니까? 용도가 있는 지역. 거기 세 번째 말 뜻이죠.
그러니까 동일한 특정 용도 중심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유사지역 키워드. 첫 번째 인건지역과 유사한 지역. 두 번째 뭐 있습니까? 대상부에 속하지 않는 지역. 한 개 돼 있어. 한 개. 디귿번. 요거 묻는 거예요. 인건지역과 인접할 필요 없다. 인건지역과 인접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건 좀 써놓으시고요. 인건지역과 인접할 필요 없다. 유사지역은. 자, 그 다음에 동일수거권 갑니다. 동일수거권은 인건과 유사와 주변 다른 용도 포함된 지역. 혹시 사례 자료의 최원방급 물으면 이건 반드시 뭐 있습니까? 동일수거권 이렇게 하시라고요. 자, 지금부터 물론 밑에 동일수거권 범위 있죠. 있는데 다른 거 보지만 무조건 미연번. 미연번 뭐 있습니까? 후보지 이행시 보시면 맨 밑에. 그래서 원칙은 이행 전환 후로 평가합니다. 저 이 말입니다. 보세요. 자, 이건 뭐예요? 이 땅이 농지인데 3년 후에 상업으로 용도가 변경된다고 지금 발표했어. 땅값 올라가지. 그럼 결국 이 땅 상업 평가해야 되지. 그러니까 변화 후로 평가할 뜻이. 근데 그 뒷말 다만 완만하다 같은 말 성숙도가 낮다. 그러니까 완만한 경우 같은 말 성숙도가 낮은 경우 이럴 땐 이행 전환 전후로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전이란 말고 후가 중요한 거예요. 이 말 아닙니까? 이 땅이 농지인데 상업용 용도가 변경되어진다 발표했어. 언제? 50년 후에. 땅값 변화 있습니까? 없죠. 그와 같이 성숙도 낮을 때 뭐 있습니까? 이행 전환 전후로 평가 이렇게 하시라고요. 자, 여기까지 봤으면 뒤에 문제 갑니다. 예, 226페이지 갑니다. 자, 요 문제가 어디까지 설명되어 있는가 하면요. 요까지 되어 있습니다. 32번까지가 뭐냐? 문제 32번까지가 우리 지금 했던 요 내용이에요. 나머지 33번부터는 뭐냐? 우리 226페이지 맨 위에 표 있죠? 요 표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건 따로 띄워보겠습니다. 자, 가보자고 이제 키워드 찾아갑니다. 자, 1번 문제 1번 지역 분석 키워드 표준적 이용. 자, 2번 지역 분석 나 있습니다. 나와서 뭐 있습니까? 가격 수준. 3번 자, 지역 분석 나 있죠? 여러분 이거 잘 보시면요. 제가 이거 왜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 보세요. 거기 있는 현재 뭐 있습니까? 3번을 보니까 앞에 설명 쭉 돼 있어. 인건지역뿐만 아니라 유사지역 쭉 설명돼 있죠. 사람 이렇게 하면 요 말이 그냥 넘어간다고. 그 뒤를 안 본다고. 이게 실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일어났거든요. 이렇게 딱 내서 부동산에 대해서 구체적 가격을 산정한 데 시험 나왔다 과거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따라 움직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뭐 있습니까? 인건이나 유사 이건 트릭이지. 속임수라고. 그죠? 핵심은 지역 분석 여기 핵심이에요. 그래서 가격 수준. 그죠? 자, 그 다음에 저기 있는 4번 갑니다. 4번은 뭐 있습니까? 자, 이렇게 나오면요. 뭘 보는가 보세요. 이거 지금 물었지 않습니까? 그죠? 물으면 그 속에 뭐 개별 설명된 게 보자고. 개별 있습니까? 4번에? 없죠? 여기 끝에 뭐나 있습니까? 지역 특성 나 있잖아. 이거 서로 연관성 있잖아. 그러니까 애매모호한 건 무조건 뭐 있으면 같은 용어 찾아가라고. 그 반대를 한번 생각해보시면 금방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다음 5번 가보겠습니다. 자, 5번 보니까 얘도 뭐 있으면 지역 나 있지? 키워드 그러면 결국 뭐예요? 표준적 이용. 6번 잘 보셔야 돼요. 감정평가익을 구할 때 먼저 지역을 먼저 통하여 인건적인 가격순을 파악하고 일단 지역 설명했습니다. 그 가격순 중에서 가격순 안 되면 그 말 대신 뭐 있습니까? 지역 분석서 보라고요. 지역 분 중에서 뭐 있습니까? 개개 부동산 가격을 판단해야 한다. 뒷말은 뭐야? 뒷말은 개별 분석이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말 아닙니까? 지역 분석을 먼저 하고 개별 분석 나중에 한다. 이 말 뜻이죠. 자, 그 다음에 7번 갑니다. 키워드 표준적 사용 나왔어. 또 가격순 나왔어. 이게 지역 분석이죠. 자, 두 번째 보니까 개별 요인 나 있어. 체유형 나 있어. 개별 분석. 이렇게 가시라고요.
자, 8번 통과, 9번도 통과, 8번, 9번 금방 나오죠? 자, 10번 갑니다. 10번 보니 뭐 있습니까? 뒤에 설명된 게 뭐나 있지? 키워드가 개별적 나 있지? 그 무슨 분석? 개별 분석을 한다고요. 자, 11번 갑니다. 얘도 보니까 의미를 잘 보세요. 자, 끊어볼게. 맨 앞에 분석에서는 마지막 최유형 판정 요거라고. 중간 싹 빼버리면. 그럼 개별이지. 연결해볼까? 개별 분석에서는 파악된 자료를 근거로 이걸 먼저 하고 개별하는데. 그럼 되겠죠? 개별 분석은 최유형 판정을 목적인데 그 중간 말이 지역 분석에서 파악된 자료를 통해서 개별 분석한다는 얘기지. 자, 그 다음에 13번 가보겠습니다. 자, 13번 키워드 최유효 이용. 그 다음에 고대 보니까 지역적 특성 제약하에 표준적 이용과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이럴 때 말이 안 되면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거 보세요. 그런 게 말이 안 되면 무조건 요 말 밑에 요거 지역분 쓰고 있죠. 이런 말 밑에 개별 쓰고라고. 똑같은 말이니까. 다시 해볼까요? 이 말 아닙니까? 우리 거기 있는 현재 내용 보니까요. 최유효 유형 밑에 개별 분석. 그 다음에 표준적 이용 밑에 지역 분석. 다 빼버리면요. 이 말 아닙니까? 개별 분석은 지역 분석과 상관관계를 명백히 해야 된다. OX. 맞지? 이 말은 지역을 먼저 하라 이거지. 그죠? 다시 연결해 볼까요? 개별 분석은 인건적인 지역 특성이 제약하에 있으므로 즉 지역을 항상 먼저 분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지역 분석과 상관관계를 먼저 파악해야만 그 결과 개별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면 항상 그 말 대신 지역과 개별 집어넣으라고. 그럼 말이 되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2번요. 지역은 전체고 개별은 구체적 분석으로서 뭡니까? 자, 최유형이죠? 최유형. 다시. 자, 이것도 안 되면요. 범위 내에 분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항상 지역 분석 범위 내에 개별 분석합니까? 아니면 개별 분석 범위 내에 지역 분석합니까? 거기 지역 분석 같은 말이 표준적 이용 범위 내. 그 다음에 뒤에 개별 분석은 최유형을 반정하여. 이렇게 설명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15번 넘어가고 16번 갑니다. 설명된 게 개별 나 있죠? 개별 분석. 자, 17번 넘어갑니다. 18번 갑니다. 18번, 19번 가볼게요. 이제 19번. 자, 대상보다 속한 지역. 인건지역. 2번, 가격나치 무조건 직접적. 세 번째 뭐 있습니까? 유사한 용도가 있는 지역이 유사지역이죠. 그 다음 네 번째 뭐 있습니까? 자, 가볼게요. 인건지역은 지역 특성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 요인의 취, 동향에 따라 변한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자, 이거 묻는 건 인건지역은 고정되어 있습니까? 가변적입니까? 그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건지역은 시간이란 주변 환경 등이 변하면 항상 가변적입니다. 절대 고정되어 있다 이 말씀은 안 된다 말 뜻이고요. 자, 그래 보시고요. 그 말 같은 말이 25번이에요. 25번 같은 말입니다. 자, 그 다음 23번요. 중량 23번입니다. 자, 잠시. 우리 학원 있죠? 요 학원의 인건지역 어디까지입니까? 어디까지? 응? 우리 아까 명시되어 있는데 인건지역은 특정한 용도 중심이지. 같은 용도. 응? 동일한 용도가 있는 즉 현재 이게 상업적이죠. 그 주변적인 상업적 있는 그 범위까지가 인건지역 쉽게 말해서. 근데
우리 지금 현재 인근지역 구분이 애매모호하잖아요. 만약에 보니까 서울에 보니까 이 강남과 강북에 대한 구분 기준 뭐예요? 한강이죠. 이와 같이 인근지역 구분은요, 자연적으로 구분할 수도 있고 인문적으로 구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뭐 있습니까? 명백하게 구분되는 경우 있지. 강남, 강북. 또는 우리 현재 우리 학원처럼 명백히 구분 안 되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좀 구분하시는데 두 개 합니다. 인간적 구분은 첫 번째 뭐 자연적, 인문적 구분할 수 있다. 따라 그 결과 명백하게 구분할 수도 있고 명백하게 구분되지 않는 경우 있어요. 이럴 때 명백하게 구분되지 않을 땐 누가 구분시키냐? 감정평가사가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시면 돼. 자, 일단 가보겠습니다. 예, 인간적 하청 같은 자연적 경계라든지 행정 규제 등 공법성 규제에서 지역 범위 획정될 수도 있죠, 그죠? 자, 그다음 24번. 자, 자주 묻는 거예요. 인간적에 대한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면은 사례 수는요 많겠지. 근데 적정 가격은 정확한 가격은 판정 어렵죠, 그죠? 다시 반대로 할게. 범위를 굉장히 좁게 잡는 거예요. 범위를 우리 학원의 인건적은 50m 이내 잡았어. 이럴 때 내 물건과 비슷한 게 많습니까? 적지. 그러니까 사례 자료 수는 적다고. 적은 대신 가격은 정확하겠지. 반대. 그러니까 지나치게 넓은 경우는 원주시 전체를 해봤을 때 우리 학원과 비슷한 게 많다고. 사례 수는 많지만 가격에 대한 적정성은 떨어집니다. 반대로 좁을 때 뭐 있습니까? 사례 수는 적지만 정확성이 있다는 가격에. 그런 것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26번. 예. 한마디로 뭐 있습니까? 유사 지역은 누구하고? 인근 지역과 유사한 지역 묻는 거죠, 핵심이. 자, 넘어갑니다. 27번. 항상 보니까 유사 지역은 이렇게 나옵니다. 대상보다는 속하지 않는 지역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 유사 지역은 무조건. 자, 28번요. 28번. 자, 이건 이미 공부했던 분들 좀 아셔야 됩니다. 자, 이거 보세요. 자, 좀 이따 할 건데 거래 사례 비교해서 있죠. 거래사 비교해서. 사례가 인근 지역에 있으면 지역령 비교할 필요 있습니까? 응? 있냐고. 같은 지역 아닙니까? 이거. 내 물건 여기에 뭐 있습니까? 대상이야. 바로 옆에 똑같은 물건이 있어. 바로 옆에. 여기 사례거든. 그럼 지역 차이 있냐고. 같잖아. 그러니까 사례가 인근 지역에 있을 때는 반드시 지역령이 비교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뭐 있습니까? 유사 지역에 있는 경우는 반드시 지역령을 비교합니다. 구분하셔야 돼요. 핵심이 이거예요. 인근이냐 유사 지역 따라서 지역령을 비교할래 말래 구분하셔야 돼요. 이건. 자, 그래 보시고요. 예,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 거기 있는 29번 그 말이죠. 유사 지역은 지리적 인접할 필요. 네, 29번 인접할 필요 없죠. 자, 그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30번은 뭐 있습니까? 동일 수록권은 뭐 있습니까? 인근 지역 플러스 유사 지역이 포함된 지역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31번 성숙도가 낮은 경우는 이행 지난 전후 전. 자, 일단 여기까지 했습니다. 물론 거기 32번 그냥 통과하시고요. 자, 33번부터 잘 건데 자, 다시 앞에 갑니다. 226페이지. 인근 지역에 대한 내용 연수 또는 수명 연수인데 자, 이게 웃기는 건요. 15회 때까지 이 내용 시험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15회 때 이후부터는 거의 시험 안 나왔다고. 다만 이 가끔 보니까 지문상 1개 정도는 뜰 수 있어요. 이게 지문상에서. 자, 이런 거예요. 인근 지역의 내용 연수는 마치 사람처럼 지역도 태어나서 노후화되고 예, 마지막 이게 쇠퇴하듯이 그런 거예요. 그럼 해볼까요? 이제 이런 거예요. 자, 어떤 지역의 신도시가 지금 지역이죠. 신도시가 딱 들어선다라고 공시했습니다. 하면 서서히 이 지역 건물 등이 들어서겠죠. 이런 게 뭐냐 다른 말로 성장기. 자, 그다음에 이 지역의 신도시가 완벽하게 건물 다 들어선 거야 이제. 다 들어선 게 뭐냐고 이게 성숙기.
성숙기. 자, 그런데 서서히 시간이 경과되면 이제 뭡니까? 건물이 노후화되겠지. 노후화된다. 세택이. 그 다음에 우리 전에 보니까 천이, 침입과 천이 한 적이 있지. 천이는 변화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설럼가에서 변화되는 중간 과정이라고 천이기. 마지막 가서 악화기, 설럼가, 빈민가라고. 자, 그러면 이 그림이 여기 집가상승률. 자, 집가상승률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지역이 서서히 건물 등이 들어서고 지역 주민이 유입되는 시기가 뭐냐고 이게 성장기. 그 다음에 모든 게 완벽하게 들어서 있는 단계가 이게 성숙기. 그 다음에 서서히 뭐 있으면 건물이 노후화된다 이게 세태기. 그 다음에 설럼과 빈민가 되기 직전입니다. 자, 이때 이게 설럼과 빈민가 악화기 이건데 이렇게 넘어가는 변화되는 과정에 대해서 이게 천익이란 말 써요. 천익이. 보면 이거 침입과 천입이 왔죠. 그죠? 자, 이때 요 각각의 특징 보시는데 이래 보셔야 됩니다. 보세요. 요거 두 개 비교하시고 요 두 개 비교하세요. 이렇게. 악화기는 할 필요가 없어. 그러면 요 두 개는 뭐랑 이렇게 하시라고요. 자, 집값이 올라가지? 올라갑니다. 최고인 단계가 뭐요? 들어가시라고. 응? 그 다음에 자, 요게 중요해요. 입지 경쟁이 치열한 시기는 뭐냐? 요게 성장기야. 왜? 아직까지 서서히 건물 들었으니 가장 좋은 적을 서로 찾아야 할 목적이. 근데 성숙은 이미 모든 게 다 들었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입지 경쟁이 서서히 뭐 있습니까? 없는 단계, 안정되는 단계가 뭐냐? 성숙이라고. 그러면 어떤 집가 엄청 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이때 투기가 발생되는 시기가 뭐냐? 성장기. 투기가 이제 거의 없는 시기가 뭐냐? 성숙기. 여러분다고. 그 다음요. 또 가볼게요. 주민 유동이 어떤 계속 유입되겠지. 그죠? 많은 시기가 뭡니까? 성장기고. 성숙은 모든 게 다 들어서 있으니까 이때는 뭐 있습니까? 별로 유동이 없는 시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주로 어떤 계층들이 많이 살 것인가 하는 건데 이건 공통점이에요. 당연히 어떤 지역의 신도시라면 지금 속의 신도시는 서울의 외곽의 신도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있습니까? 저기 일산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일산. 그다음에 또 어디 있습니까? 이쪽 강남 쪽에 뭐 있습니까? 왜 갑자기 기억 안 나지? 분당 앞에. 분당, 판교 이런 거, 이런 거. 결국은 그런 지역은 대부분 건물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런 지역은 뭐 있습니까? 소득이 높은 분들, 교육수준이 높은 분들이라고. 당연히 뭐 있습니까? 성숙과 같은 거예요. 이렇게 정리하시라고 할 때. 자, 그다음 요 두 개 비교합니다. 이제 세택이란 건물 가격이 서서히 떨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조심할 건 천익이는요. 집가가 이렇게 올라갈 수 일시적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요. 이유가 있어요. 자, 이것도 그렇습니다. 세택이는 보세요. 세택이 이 말입니까? 이 건물이 서서히 노후화되면요. 여기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또 다른 신도시로 이주한다 이렇게 이주한단 말이에요. 하면 조금 낮은 수준의 사람들이 서서히 유입되는 단계예요. 근데 천익이는 이게 엄청나게 많이 이동되는 엄청나게. 그러니까 세택은 조금 이동이 되지만 천익 엄청나게 많이 이동된다고 이게. 그래서 그런 결과 뭐 있습니까? 이 천익에서 뭐 있습니까? 일시로 보니까 소득이 낮은 사람이 확 들어온다고 이게. 확 들어오면 결국 뭐 있습니까? 주택에 대한 수익이 확 늘어나거든. 그것도 일시 약간 올라갈 수 있어요 이게. 그런 거 아시고. 자, 그 다음요. 중요한 건 뭐냐? 이게 중요해요. 세택이야 천익에 보니까 과거에 주민유동은 여튼 좀 많습니다. 많은데 주로 어떻게 바뀌냐? 이 지역은 고소득에서 뭐요? 저소득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단계죠. 우리 이런 여가를 무슨 여가지 이거? 이 집 현재 누가 가져가?
소득이 낮은 사람이지. 그러니까 요 시기에 하향여가가 시작되는 시기가 뭐냐? 세택이라고. 그래서 천이 가면요, 주민 비율이 고소득보다 저소득이 더 많습니다. 훨씬 더. 그래서 하향여가가 본격화되는 시기가 뭐냐 묻거든. 천이기야.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재개발 시기는 주로 언제 할 것인가 묻는 건데, 잠시 재개발은 이때입니다. 세택이와 천이기 사이야. 어떤 책 보니까 이게 세택이 되어 있는 건 잘못된 책이에요. 세택과 천이기 사이에서 뭐 있습니까? 이게 재개발이 일어난다고요. 그 재개발 되면 다시 뭐로 바뀝니까, 이거? 네, 성장기 바뀌겠죠, 그죠? 자, 그럼 이 말은 이제는 거꾸로 소득이 낮은 분이 있는 집인데 이제 누가 이 집 가져갑니까? 고소득 가져가지. 이런 게 무슨 여가야?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항상 뭐 있습니까? 성장기는 상향여가입니다. 자, 일단 이런 특징만 기억하시면 돼. 대충은 이 개념 파악할 수 있거든요. 문제는 이런 이제 용어가 금방 눈에 안 띄는 거예요, 이게. 네? 이런 용어가. 거기 약간 이제 혼돈 생기는데, 하여튼 그런 내용을 좀 보시라고요. 자, 그 다음에, 네, 우리 어디 보시는가 하면, 악화기는 의미가 없습니다. 전혀. 설럼과 빈민가니까. 자, 3번 갑니다. 33번. 자, 설명 쭉 많지만 지역 내 경쟁이 가장 치열한 시기 성장기죠. 자, 그 다음에 34번. 자, 이 말 아닙니까? 보세요. 이때 재개발이라 하면 다시 악하게 옵니까? 뭐로 가면 성장이 바뀌지? 그죠? 그래 묻는 게 34번이고 35번 갑니다. 성숙기는 집가 가장 높고 주민 이주 활동이 둔하죠, 그죠? 36번요. 지역 주민의 기능이 안정되고 부동산 가격이 하여튼 안정되어진다. 이건 뭐냐? 성숙기. 자, 그다음에 37번요. 집가가 비교적 활발하고 오래된 건물이 재개발되어서 바뀐답니다. 성장기죠, 성장기. 그러니까 오래된 건물이 재개발된다, 이게 핵심이니까, 그죠? 그다음에 38번 갑니다. 자, 내용여서 경제적 내용에서 경과되었다. 이 말은 뭔데요? 요거 묻는 거요. 하자 보수비하고 집값 올라가는 중에서 하자 보수비 더 크대. 여기 보세요. 요때는 수선비가 더 크겠습니까? 집값이 더 크게 뛰겠습니까? 요때는요. 하자 보수비 더 크게 뛴다고. 네? 그러니까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경제적 내용 요소 끝났다. 이 말은 요 단계. 성숙기가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그다음에 뭐 있습니까? 세택이 온다 이거지. 그죠? 이제 그렇게 내용을 좀 정리하시고요. 자, 그래서 거기 있는 38번은 세택을 봐야 됩니다. 39번 갑니다. 만약에 그죠? 천익을 거쳐서 나타나는 단계로서 개선의 노력이 없는 경우는 설럼과 빈민과 같은 말이 악화기. 자, 이런 거 집은 한 개 좀 뜰 수 있습니다. 뜨는데 주로 묻는 게 이런 거요. 천익이 특징이란지 이런 성숙기 이런 특징을 많이 묻습니다. 일단 그런 정도 내용을 정리하시고요. 넘어갑니다, 이제. 예, 230페이지. 가격 재원칙도 실제 시험에 거의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문제인데 이 중에 제일 답을 많이 자원한 게 누구냐? 얘입니다. 거꾸로 할게요. 우리 거기 순서 관계없이. 대부분의 문제는요. 거의 다 적합과 균형에서 거의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입니다. 감정평가서 물건 가치를 평가할 때 자기 마음대로 평가하지 않고 어떤 기준이 있어요.
이 원칙에 맞춰서 평가하는 거예요. 그 중에 이 말이 뭐냐? 자, 의미하셔야 돼요. 우리 학원 건물이 보니까 이렇게 보죠. 학원 건물이 보니까 80평 아파트야, 아파트. 그런데 여기 방이 2개짜리야. 2개, 80평인데 이게 비싸겠습니까? 방이 4개짜리 비싸겠습니까? 4개지? 다시 20평이야. 20평인데 방이 4개, 방 3개. 어느 게 낫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와 같이 안에 있는 내부실이 가장 잘 돼 있을 때 가장 높은 가치를 가진다. 이게 균형 원칙이라는 거예요. 균형. 다시 적합이란 말이 뭐냐? 이거요. 내 건물이 주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디 있느냐? 주변 지역 보니까 상업 지역이야. 주변 지역 공장 지역이야. 주변 지역 주거 지역이야. 가격 차이 있겠죠? 이와 같이 주변 환경과 시를 비교했을 때 가장 어울리게 이용될 때 가장 높은 가치를 가진다. 곧 이게 다른 말로 적합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 이건 절대 있지 뭘 보는가 하면 이거 보셔야 됩니다. 항상 보는 게 뭔가 하면 균형은 문제에 대한 키워드는 요거예요. 요 2개 차이, 2개 차이. 내부에 대한 설명이냐, 외부에 대한 설명이냐 따라 이 내용이 달라진다고요. 그래서 항상 보니까 내부 구성 요소 간에 균형이 되어질 때 뭐 있습니까? 가장 높은 가치를 가진다. 또는 같은 말이 뭐 있습니까? 내부 투입 비율 나오거든요. 요 말 나오면 전부 이건 균형과 서로 관련돼 있다 보시라고요. 반대급부로 적합은 무조건 이건 외부란 말만 나오면 전부 다 이건 적합이에요. 그런데 이때 좀 조심할 게 있습니다. 만약에 문제에서 과대, 과소 이 말 나오죠? 과대, 과소 나오면 전부 다 이건 균형이에요. 설비 투자인데요. 자, 설명드릴게요. 이 말입니다. 아까 설명했어요. 아니 80평인데 방이 2개 있으면 부족하지. 그럼 감가되겠지. 그죠? 20평인데 방이 4개, 5개 있으면 과하지. 그러니까 이 점은 건물 내부에 대한 설명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든 과대나 과소 이 말하면 전부 다 균형 원칙을 어긋나는 거예요. 이건. 자, 이미 공부했던 분들은 우리 감가가 3개 있죠. 물리적 감가, 균형적 감가, 경제적 감가 3개 있어요. 있는데 물리는 이 건물의 껍데기에 대한 설명 아닙니까? 기능은 이 건물 안에 대한 설명이죠. 내부. 그 다음에 경제는 바깥의 설명 아닙니까? 그럼 결국은 과대, 과소, 설비, 투자 또는 뭐 있습니까? 이 말은 결국 건물 내부에 대한 설명이지. 80평인데 방이 2개 있더라. 20평인데 방이 6개 있다. 이건 내부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따라서 항상 균형 원칙에 어긋나면 결국 감가될 건데 이거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경제 감가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적합이라는 것은 나하고 주변 환경이잖아. 따라서 얘는 반드시 뭐 있습니까? 경제적 감가와 서로 관련돼 있다. 이런 건 좀 기억하시라고요. 자, 그 다음에 주로 묻는 게 뭐냐? 2번째 묻는 게 이걸 묻습니다. 가장 많이 정답 정하는 게. 요 기여 원칙이 있죠. 이게 중요해요. 하고 수익 배분은 이건 장난을 잘 치지 않습니다. 수익 배분 같은 말이 뭐냐? 잉여 생산원리입니다. 자, 그러면 기여란 말이 이거요. 우리 한번 봐보세요. 이런 거거든요. 기여는 현재 얘가 보니까 1, 2, 3, 4층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건물 전체 가격이 10억인데요. 기여 각 구성 부분이 토지가 1층이, 2층이, 3층이, 4층이 10억 전체에 대해서 각각이 어느 정도 영향 주었나 파악할 목적이에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토지가 4억 정도, 1층 2억, 2층 2억, 3층이 뭐 있습니까? 1억, 4층 1억 이렇게 해서 이 건물이 10억 되었대요. 그 지금 하고 있는 기여 원칙은 뭐 있습니까? 전체 있는 값들 중에 3층이 1억 영향 준다. 이거 파악할 목적이지. 목적이. 그러니까 항상 뭐 얘는 뭐 있으면 무조건 보통 구성 부분 쓴답니다. 근데 구성은 빼버리고 특정한 부분이 1층이 전체 가격의
전체 수익에 어느 정도 공헌할 것인가 따지는 목적. 그러니까 이 부분 전체 나오지. 나오는 순간 무조건 기여 원칙이야. 수익 배분은 이겁니다. 자, 이 건물에 우리 학원 건물이 있죠. 나오는 월세 총 수입이 있어. 월세가 있으면 이 수입은 전부 다 주인 몫입니까? 아니죠. 직원 월급 주고 은행 이자 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생산 요소가 뭐 있습니까? 노동과 또요, 또 경영과 또 토지가 있지. 그죠? 각 생산 요소한테 분배해 준다. 수익 배분. 그럼 얘는 중요한 뭐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 이런 말 나오지. 나오는 순간 무조건 수익 배분 이렇게 하시라고. 그러면 요 특징이 뭐 있냐? 다시 해보죠. 기여 원칙. 자, 그런데 이런 좀 알 건 기여 원칙은 요 말까지 하셔야 돼요. 항상 문제에서 합필한다, 분할한다 이 말 나오지. 나오는 순간 무조건 기여 원칙이에요. 자, 잠시 기여 원칙을 넣을게요. 이제 보세요. 자, 이 말입니다. 보세요. 여기 현재 얼마인가 하면 땅이 원주시 중심가에 있어. 얘가 보니까 얼마인가 하면 여기 3,000평. 꽤 크죠, 그죠? 땅이 이렇게 보기 좋게 돼 있다고. 굉장히 비싸겠다, 그죠? 대로변 옆인데. 근데 문제는 이 땅이 어떻게 돼 있냐? 두 필지야. 이렇게 된 필지야, 이게. 응? 만약에. 그래서 여기 A 땅, B 땅이 있으면요. 이럴 때 각각의 땅이 독립되게 평가하면 얘는 뭐 있습니까? 5억짜리야. 이거 5억 된다고. 응? 그러면 일반인들은 B 땅 살 때 절대 5억 이상 줄 용이 있습니까? 없잖아, 분명히. 근데 만약에 이게 전체가 한 필지라면, 한 필지 가격이 얼마냐? 여기 보니까 25억 가치가 있어, 만약에. 응? 자, 그런데 문제는 A가 이 B 땅을 사고 싶어 하는 거야. 응? A가 B 땅을 사고 싶어 하는데, B는 절대 5억 주고 팔 리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B가 얼마 요구하는가 하면요. 야, 이 땅 보니까, 네, 적어도 뭐 있습니까? 15억 달라는 거야, 15억. 응? 그러면, 자, 잘 보세요. A 입장에선 전체 가격이 얼마? 25억이지. 25억 아닙니까? 이 때문에 뭐 있습니까? A 입장이면 B 땅이 얼마 가치 있는 거예요? 아니, A 땅 현재 5억 가치잖아. 근데 전체가 25억 아닙니까? 얘는 얼마 가치 있는 거예요? 25억 가치가 있잖아. 근데 얘는 현재 15억 달라는 거야. 얘는 이거 사겠습니까? 살 거 아니에요. 이 기여. 그러니까 이 말은 전체에 있는 가격 중에 B는 20억 정도 가격 영향 준다는 거야. 이런 결과 뭐 있어? 기여 원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필하지. 그죠? 다시. 자, 만약 이게 보니까 얘가 이 얼마? 21억 달러, 21억. 이게 사겠습니까? 안 사겠다죠? 이렇게 병합 분할도 결국 일종의 뭐 있습니까? 기여 원칙과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핵심이 뭐냐? 건물을 한 층 더 질까 말까 판단할 수 있는 추가 투자 적부 판단. 네? 판단할 수 있다. 하필할까 말까 추가 투자할 수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반대 거꾸로 수익 배분은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수익 방식의 이론적 근거 또는 뭐 있습니까? 자녀법에 대한 이론적 근거 이런 건 같이 연결해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많이 나오는 거 요거 묻습니다. 지문상에서 뭘 묻느냐? 예, 변동 원칙과 예측 원칙이 있어요. 예측 원칙. 이 두 개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셔야 돼요. 근데 어려운 거 아니에요. 물어보자고요. 부동산 가격은 시간이 변하고 주변 환경 등이 변하면 부동산 가격은 고정되어 있습니까? 변합니까? 여기 핵심이야. 무조건 얘는 좀 더 문제 풀겠지만 가격에서 뒤에 뭐 설명이 쫙 들어온다고. 마지막 보면 변동 가정이 있다. 변화한다. 이 말 나온다고. 나오는 순간 무조건 변동 원칙이야. 응?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은요.
예측할 수도 있고 측정할 수 있습니다. 측정되어진데 이 말 나오면 이건 다른 말로 예측 원칙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런 게 중요합니다. 앞으로 연전 시점 관련된 말은 전부 다 변동 원칙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말 뜻이 뭔데? 부동산은 시간이 변하면 가격 바뀌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시점은 결국 시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시점 관련된 말은 전부 다 변동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와 동시에 예측 원칙은 가치 개념과 서로 관련된 말은 전부 다 뭐냐? 예측. 우리 가치랑은 이제 좀 더 할 건데 장래 예상들은 편히 이걸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이 가치입니다. 그런 말씀은 무조건 이건 예측과 서로 관련되어 있다고 보시라고요. 자, 일단 6개. 요 6개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정답에서. 그 외 나머지 자, 그 외 나머지는 비록 이런 건 지문상 뜨지만 그냥 가볍게 넘기세요. 자, 수요 공급 원칙, 그 다음에 대체 원칙, 그 다음에 경쟁 원칙, 요 세 개. 항상 가격제 원칙은요, 어렵게 보지 말고 얘는 무조건 지문상에서 수요와 공급이 무조건 나오게 돼 있어. 그럼 대체란 말 뜻이 아닙니까? 옆집에 있는 물건이 5억이면 내 것도 얼마 5억이지. 그죠? 자, 사실 이 말이 이게 감정평가 평가할 때 보세요. 껴볼래요? 아니 이 물건 수요자와 공급자가 협상을 통해서 산출되는 가격은 5억인데 예? 5억인데 평가사가 이 물건 20억 평가해서 말 되겠냐고 이거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수요자 공급자 협상을 통해 만드는 가격을 평가하는 게 말뜻이. 요건 뭐냐? 옆집에 있는 똑같은 그 아파트인데 801호가 보니까 현재 5억에 매매되었어. 근데 내 물건 20억 평가했어. 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옆집의 물건 비싸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항상 지문 나왔을 때는 대체 또는 뭐 있습니까? 효용이란 말만 무조건 이건 대체 원칙이야. 경쟁도 있죠. 무조건 다른 거 없어. 요 똑같은 말 알죠. 무조건. 9개요. 요 총 9개라고. 9개 중에 주로 정답은 앞에 있는 6개 결정돼. 6개에서. 이게 더 제일 중요하고. 그렇게 내용을 정리하시면서 자, 이제 지금부터 문제 갑니다. 문제 1번은 이런 뭐 있습니다. 이런 황당한 이야기 나오지. 무조건 통과야. 앞으로 문제 보면 이런 황당한 말이 있습니다. 추상적인 말이 있거든요. 그냥 통과해버려. 관계없으니까. 이런 건 장난칠 수 있는 문구가 없다고. 그러니까 1번은 그 말 아닙니까? 평가사 평가를 네 마음대로 평가하지 말고 어떤 기준, 지침서에 따라 평가하라 이 말뜻이. 자, 2번 갑니다. 2번. 자, 일단 잠시만요. 우리 가격제 원칙에서 유일하게 딱 한 개가 있죠. 안에 있는 글자가의 장난치기 딱 한 번 있어. 그게 2번이야. 앞으로 이런 경우는 절대 없어요. 안에 있는 글자 장난칠 수는 없다고 이거 외에는. 분명히 지금 하고 있는 가격제 원칙이거든. 이 건물 우리 가격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기여 원칙이란 가치가 각각 구성 요소의 생산비를 전부 합한 값이다 이렇게 시험 나왔다 과거에. 절대 지금 가격은요 생산비가 아니라 생산량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수익가치를 관련된 말이에요. 그런 건데 통과 의미 없으니까요. 자, 3번 갑니다. 키워드 하필 추가 투자 적부 기여 원칙. 그 다음에 4번 키워드 구성 요소가 전체 기여. 그 다음 5번 수요 공급 6번 생산 요소 결합 비율 내부에 대한 설명이지 균형이지. 그 다음 7번 내부 기능나 있죠. 자, 기능적 확인하니까 내부 기능상 효용 기능적 감가 여기까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균형. 그 다음 8번 내부 구성 요소 간
내부적 균형. 자, 넘어갑니다. 9번. 왜, 자,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무슨 원칙은 두째 줄, 구성요소 결합. 여기 핵심이에요. 이 말이 뭐냐? 구성요소 결합은 내부지. 균형 원칙은 구성요소 결합. 이 말인데, 그 중간 가볼게. 외부 관계의 원칙이 뭐지? 적합이지. 적합과 대조. 반대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개념에서 균형 묻는 거 아닙니까? 자, 그다음 10번. 주변 토지 이용 키워드. 주변 환경 적합이지. 11번. 자, 지역 환경 적합이죠? 그다음에 12번. 인간 환경 적합. 13번. 균형은 기능. 적합은 경제. 14번. 가치란 장래 예상되는 편익을 현재값에 환원한 값. 이 가치 개념이지. 가치 개념 예상, 예측. 예상 원리, 예측 원리. 자, 15번 넘어가고 16번 갑니다. 16번. 자, 체크해보죠. 부동산 가격도 변동 과정이 형성된다. 끝. 가격은 변동한다, 변한다 묻는 거지. 그죠? 자, 그 다음에 17번. 시점. 변동이죠. 18번. 위치 가변성의 키워드예요. 이런 보세요. 이 말은 부동산 가격 위치에 따라 가격이 변한다 이거지. 그죠?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변동 원칙이에요. 자, 그 다음. 예. 19번. 자, 얘도 설명 진짜 길죠? 설명 재화 가치가 마지막 줄 변동한다. 끝. 변동이죠? 그 다음에 20번 노동 자본 나서 무조건 수익 배분. 21번 자 수익 배분은 잔여법 이론적 근거예요. 22번 경쟁 나있어. 경쟁 원칙. 그죠? 23번 효용. 대체. 그죠? 대체. 24번 첫째 줄 대체, 두째 줄 효용 나있어. 대체죠? 자, 25번. 얘도 대체 나있네? 대체 원칙. 자, 26, 27 나오면, 자, 여보세요. 이런 여보세요. 박서와 관련돼 있는 지문 뜨면요. 무조건 답은 하나, 둘, 세 개. 요거 세 개 중에 한 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파는? 자, 잠시 파악하는 방식이 있어요. 안에 설명이 주구장창 내부에 대한 설명돼 있어. 이게 뭐지? 균형이지. 외부 환경 묻거든. 적합이죠. 그래 하시면 돼. 자, 가보자고. 26번. 자, 뭐합니까? 얘가 중개사가 지금 이 설명하고 있죠. 근데 화장실 한 개고 하여튼 뭐는 부족하고 집에 있는 내부의 설명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균형. 27번요. 지역 분석 결과 단독주택인데 나는 뭐 있으면 그거 빌라 짓는데 나하고 주변 환경이죠. 이거 무슨 원칙이죠? 주변 환경이 적합이죠? 자, 28번 갑니다. 자, 28번은 첫 번째, 이건 아까 제가 했던 건데, 토지의 일부분 평가인데, 자, 다시, 우리가 한 적이 있죠? 일괄, 부분, 독립평가 있죠? 일부분 평가인데, 무슨 평가? 부분 평가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 보니까 동일한 효용을 갖고 있는 외곽지 공업용지보다 시장가치 더 높게 되어진다. 자, 원래 이거는요, 사실은 기회비용에 대한 설명이게. 기회비용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기회비용인데 좀 달리 보면요, 이건 뭐 있습니까? 대체하듯이 관련돼 사실은. 자, 그래 보시고. 자, 29번부터 34번까지는 보는 게 아니에요. 비록 과거에 시험 나왔지만 이런 건 그냥 통과하시라고.
자, 여기까지 뭐 있습니까? 이번 시험 문제 2개 했어요. 이 2개는 분명히 시험 나온다는 지역 분석 개별 한 문제야. 가격 재원칙 한 문제요. 우리 거기 있는 가격 재원칙 거기 있는 그거 보면 딱 시험 나오게 돼 있다고. 그래서 요 특징이 있죠. 요 9개 특징이 있죠. 그런 요령 아셔야 돼요. 그런 요령 마시 문제 풀 수 있다고. 자, 그래 보시고 좀 쉬었다가 235페이지 있는 감정평가 3방 하겠습니다.